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에 결혼을 할 뻔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파혼 선언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분이 나서 삭혀지질 않네요. 그나마 여기에라도 털었으면 조금 나아질까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자친구와는 유럽 배낭 여행에서 만났어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저는 보통 해외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사실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라 비싸더라도 숙소만큼은 제대로 된 곳을 예약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왜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고 싶어 개인이 운영하는 호스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먼저 그곳에 숙박을 하고 있던 손님이었죠. 그런데 호스텔 사장님이 이탈리아 분이시라 그런지 굉장히 흥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밤마다 손님들에게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며 술자리 갖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치이는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자꾸만 권유를 하셨고 결국 이틀째 밤에 한 번 가봤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조금씩 저도 흥이 오르더군요. 그때 남자친구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잘생기긴 했지만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혼혈인가라고만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남자친구였죠. 반가운 마음에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한국에 가서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나 남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자꾸 제가 생각난다는 말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여행지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줄로만 알았는데 멀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사귀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저한테 참 잘하는 모습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죠. 그리고 올해 초에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비슷한 점들도 많고 대화도 잘 통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저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자꾸만 부모님이 어디서 선자리를 만들어 오신다며 내둘러서 저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말을 했더니 결혼 상대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게 한답니다. 아무튼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처음엔 짜증이 나는 거예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결혼 이야기로 끝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조급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러다 다른 여자한테 뺏기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사실 사귀는 동안 서로의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2명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한데 얽히고 설키는 일이다 보니 마침내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제 눈에 비친 남자친구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듯한 귀공자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고생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먼저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2분 다 환갑이 지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2분 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가 어릴 때는 집도 꽤 잘 살았다고 하고요. 어머님이 땅 투기로 돈을 다 날려먹기 전까지 말이죠. 아버님은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하실 정도로 잘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땐 서울에 집이 2채나 보유하고 있었다네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사기꾼에 이빨린 말에 속아 어머님이 전 재산에다가 돈까지 빌려서 몰빵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완전히 쓸모가 없는 땅이었대요. 결국 집 2채를 모두 팔고 빚을 가린 다음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계신답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는 학비며 생활비를 모두 혼자 벌어서 해결을 해야 했죠. 덕분에 학교도 2년이나 늦게 졸업을 했고요. 그나마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터라 괜찮은 곳에 취업은 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뭐 이 정도 반응이 전부였죠.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는지에 대했어요. 사실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도 좀 사는 집안 딸이구나 싶을 테니까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언제나 저와 엄마를 위한 선물들을 사오시는데 면세점에서 주로 사오세요. 근데 아빠가 여자 선물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그냥 매장 직원이 추천해 주는 대로 사오시는데 그렇다 보니 보통은 핸드백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덕분에 저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굳이 백화점에 가서 제 돈을 쓰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휴가철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런 넉넉한 집안 형편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브랜드나 명품 같은 거에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다 사냐고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출장을 자주 다니신다고 대부분 아빠가 사다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 보이시죠?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막말로 처가집이 잘 사는 게 흠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지 학벌에 관련해서는 약간 민감하시다고요. 그때 남자친구는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완전히 학벌에 미친 사람들이었네요. 사실 저희 아빠는 중졸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주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미 직원이 30명이 넘는 수준이었다는데 아빠는 거기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이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엄마와 눈이 맞아버린 거죠. 처음엔 외할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최말단 직원이 자기 딸이랑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사장이라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엄마와 아빠를 말릴 수는 없었고 속도 위반으로 저희 오빠의 임신 소식까지 들리니 외할아버지도 결국 백기를 드셨다고 하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와 엄마를 혼인시켜 주신 외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빠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대학교까지 나오셨어요. 그에 비해 아빠는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였을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신 외할아버지는 아빠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며 회사 일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일을 배우셨답니다. 그렇게 성실한 아빠를 외할아버지께서 인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회사 특성상 해외 고객들과 마주칠 일이 많은데 아빠는 거기서도 점수를 제대로 따셨대요. 영어라고는 중학교 때 배운 기초가 전부인 아빠는 가뜩이나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쉬었는지 가난하긴 오빠를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공부를 하시다 그냥 책상에서 그대로 잠드신 적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외할아버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하실 무렵 이미 아빠는 어엿한 후계자로 자리를 잡은 후였죠. 지금도 아빠가 영어하는 걸 들어보면 발음이며 문법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업무를 보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고 더 당당하게 말을 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아빠라고 대답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를 단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후려치는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 하루는 남자친구가 상견례 전에 일단 양가 어머님들만 모시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긴 미리 한번 얼굴을 트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지난달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대화 초반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정도였죠. 그러다 제 학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제가 졸업한 대학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 남자친구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나온 대학교가 저보다 훨씬 좋은 곳인 건 맞아요.
하지만 출신 대학교가 중요한가요?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다니고 있는 회사로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는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회사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학벌만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래도 오빠보다는 제가 더 잘 벌어요, 어머니, 그랬거든요.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돈이 전부냐고 사람이 배워야 제 역할을 하는 거지 돈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야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뜬금없이 딸이 학벌 가지고 싫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도 한 소리를 꺼드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 학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살짝 비꼬셨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고개를 더 빳빳하게 쳐드시더니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은 1분만 대화해보면 바로 티가 난다면서 배움이 짧은 사람과는 웬만하면 상대를 안 한답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라면서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대학은 어디 나왔고 전공은 뭐냐고 물어보시대요. 아니 두 분 나이에 무슨 전공까지 따지는지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셨고 이윽고 저희 아빠는 어느 대학에 나왔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대신 제가 당당하게 대답해드렸죠.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셨다고요. 순간적으로 어머님 인상이 굳어지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듯 보였네요. 그 후로 어머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사태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남자친구가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그렇게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결혼을 꼭 해야겠냐 물으셨어요. 아무리 남편 될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저런 되먹지 않은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살 수 있냐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베듯이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록 남자친구 어머니가 정말 별로인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물을 엄두가 안 났거든요. 엄마도 제 눈치를 보시더니 어쨌든 제 결혼이니 최종 결정은 저한테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는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라며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됐다 싶었죠. 다시 한번 만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까지 전화를 해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며 가서 눈도장 확실하게 찍고 점수도 많이 따오랍니다. 그날 있었던 불편한 대화들이 남자친구에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시작부터 기분은 별로 좋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도 없이 둘만 커피숍에 앉아 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조심스레 저희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듣기로는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중졸이면 직원들이 무시하고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전도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또 그놈의 학벌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네요. 당황스러웠지만 이참에 확실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이만큼 일궈내셔서 주위 분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 역시도 아빠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중학교밖에 못 나오셔서 어떻게 하냐고 한 걱정을 하시대요. 거기다 돈도 있으시고 시간도 있으신데 지금이라도 검정고시나 이런 걸로 학교를 마치시는 게 어떠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시는지 짜증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존중한다고. 하지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희 아빠를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다고요. 비록 중학교만 나오셨어도 지금 누구보다 떳떳하게 돈 잘 버시고 가족들 위하며 사시는 분이 저희 아빠신데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뭔가 크게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시는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학벌에 연연하는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신지 잔뜩 인상을 구기시며 괜히 자격지심 느끼실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랍니다. 자격지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어머님은
당신들 부부는 둘 다 대학교를 나왔고 거기다 안사동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냐. 그런데 사장 어르신만 중졸이니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기시겠냐입니다. 남자들은 원래 자격지심이 무서운 거라면서 그게 심해지면 자기 마누라도 때리고 그런다는 막말까지 하시더군요. 순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고 큰 소리를 냈더니 어머님은 당황하시면서 그게 딱히 사장어른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다며 얼버무리시대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엄마 닮아서 다행이랍니다. 마지막에 또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이라고 덧붙이시면서요. 듣자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아줌마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못 배워먹었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놈의 대학 좀 그만 찾으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 아빠 보고 이러쿵저러쿵 멋대로 판단하냐 쏴붙였습니다. 그렇게 대학 나오고 잘나셔서 집안 말아먹으셨냐. 아줌마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까내릴 만한 우리 아빠가 아니다 등등 진짜 속에 쌓아뒀던 말들을 전부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당신 며느리는 절대로 될 생각 없다. 못 봐가지고는 그대로 나와버렸죠. 얼마 후 남자친구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길래 받을까 말까 하다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받았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지금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 너무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며 따지더라고요. 당장 전화를 하던 찾아가던 사과를 드리라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네요. 자기 컴플렉스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은 마음대로 쑤셔대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것도 최대한 참아서 말한 거라고 너야말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경고해주고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부모 소중한 거 알면 남의 부모 소중한 법도 알아야지 거기다 장인어른이 될지도 몰랐던 분 아닙니까? 누군 뭐 입이 없어서 참은 줄 아나 봐요. 아니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수준 이하에다 사람 자체가 천박스러운데 말이죠. 배움이라는 게 단지 학교 졸업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학벌만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그 아줌마나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심각성을 모르는 남자친구나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네요. 진정으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 제대로 아는 그런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래요.